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오늘 시청자분 아주 기대도 좋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이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열렸던 COP26 회담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기업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굉장히 존중이 되고 그것이 이윤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로 거기에 딱 맞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자분이 끝까지 이렇게 기대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바로 언어발전소의 윤슬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과 같이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윤슬기입니다. 저희 언어발전소는 2020년 2월에 설립된 헬스케어 소셜벤처고요. 뇌손상 성인을 위한 1:1 원격 언어 재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명칭과 달리 이 언어발전소 아주 특이한 명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붙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뇌손상 성인을 위한 언어 재활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언어와 또 발전소라는 거는 사실 디벨롭먼트, 발전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공부했던 개발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재활을 통해서 이들이 사회 복귀를 성공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언어발전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셨고, 특별히 그런 쪽에 소신을 갖고 있는 이런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커리어 시작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2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현지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게 인연이 되어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전 커리어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소외계층, 여성과 소외계층의 인권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스위스 제네바로 유학을 갔고요. 거기에 또 유엔 본부가 있는, 유럽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던 중에 종합병원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생의 제안을 받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동생분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기업을 일구는 데에는 상당 부분 그게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한 2년 전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업을 하겠다 하는 입장, 그런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시청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소외계층이나 사회 양극화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동생이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의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뇌졸중 이후 의학적인 처치가 끝난 분들에게 언어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언어 재활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게 본질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심각하게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하지도 못하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경미하게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단어,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언어 재활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퇴원하고 가정에 가면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그렇다면 이걸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제 실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하다 보니까 당신 이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뭐에다 쓰게끔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뇌 손상 부위에 따라서 네네. 표현되는 언어 증상은 천차만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개인에 맞춘 1:1 언어 재활이 필수적인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는 가능하고 말씀은 못 하셔도 글은 읽거나 쓸 수 있는 경우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이제 좌뇌와 우뇌가 다 다친 경우는 전반 실어증이라고 해서 네네. 아예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게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춰서 지금의 언어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재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의 그 장애, 언어 장애 순서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급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다 맞춤형으로 의사소통이 뭐 중증 환자도 이렇게 해서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아주 어떤 계층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맞춤형 언어 소통이라는 겁니까? 네, 맞춤형으로 1:1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네네. 사실 언어 장애 등급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6개월 이상 언어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그런 특별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사회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국가가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으로 먼저 나서서 굉장히 편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지금 뇌졸중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연간 뇌질환 입원자가 60만 명 정도가 되고 매년 11만 명의 신규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성인 언어치료 시장에서는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크게 저희가 발견한 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네네. 번째는 성인 대상으로 언어 재활을 제공하는 기관이 적다는 사실이고 네. 두 번째는 성인 전문 언어 재활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전문 언어 재활사는 재활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상근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병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환자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네. 그리고 전국에 보건복지부 공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가 한 15,0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성인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언어재활사는 10% 미만, 대략 한 전국에 7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사례들도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언어 치료는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입니까?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거기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니까 자동차 보험에 뇌손상 후 언어 치료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공보험이나 민간 보험에서 모두 다른 국가는 커버가 국가에서 가능한 아주 세심하게 거죠. 배려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1:1 비대면 언어 발전 소의 그 제품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1년 반 동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역시 비대면이다 보니 확실히 젊은 층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병원의 통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이제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언어나 인지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을 하고 싶지만 적당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지속적인 언어 연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네네. 플랫폼을 통해서 통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만 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전 연령층의 호응이 높고요. 네네. 특히 20, 30대 젊은 뇌졸중 환자, 청년기 뇌졸중 환자분들의 경우는 원래도 노트북을 사용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재활을 하고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PC 사용이나 마우스 사용이 사실 필수적이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오히려 작업 치료 효과까지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떠냐, 또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기존에 관련돼 있는 의료진이 좀 싫어하는 대목이 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네. 밥벌이가 좀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의 언어재활사는 병원에 성인 전문인 경우에는 병원에 소속되어서 일을 했고 네네. 보통 재활의학과 내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함께 아,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 분류가 되어서 아, 그런 문제가 네, 있군요. 의료기사법에 적용을 아. 받지만 언어재활사는 이 직군 자체가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 장애인 문제가 있군요. 복지법에 네네.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네네. 현재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예.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호평도가 좋으니까 빨리 좀 확산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요 대목의 IT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외래라든가 하지만 지금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과거와 다른 것은 60대, 70대에서 잘합니다는 네. 거기에 좀 교육 기능 좀 첨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언어발전소에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네네. 언어 검사부터 네네. 초기 상담부터 언어 검사, 그다음에 온라인 언어 치료, 그리고 복습과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1대1로 언어재활사와 전문가와 수업을 받는 것 이외에도 치료 외적인 시간에 자가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자가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네. 수업 영상을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네네. 사실 환자분들이 집에서도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할 수 있고 보호자들은 많이 보완돼 있군요. 네, 네네. 보호자들은 치료 상황을 사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언어 재활사한테도 좋은데요. 언어 재활사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환자의 언어 진전도를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정도의 웹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가벼운 거 웹을 이용하는지 소비자 선택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어발전소 임급장에서는 이걸 이용할 때 자체적인 이런 판정 기준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있는지 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비대면 언어 치료, 언어 재활 서비스는 국내에서 최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고객분들도 이게 나한테 맞을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무조건 1회 상담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첫 상담 30분 동안 컴퓨터를 세팅을 하고 이 환자분이 원격 언어 재활이 가능한지를 상담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30분 정도, 저희 치료 시간이 40분인데요. 네네. 40분간 바르게 앉아서 착석이 가능한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네네. 아니면 그 뇌손상 부위 때문에 시각이라든지 청각에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뇌 손상 부위에 따른 지금 현재 언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검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언어 발전 연구소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 좀 이용해달라. 글로벌 좀 해줘야 되냐 하는 측면에서 좀 언어 표기라든가 그런 웹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국어로 좀 하시고 지금 이렇게 윤 대표님이 굉장히 멀티플레이니까 좀 중국어로 이렇게 좀 표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윤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네네. 글로벌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이 사업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 잘 작동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글로벌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현재도 해외 교민들의 의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어라는 특성상 해외에 이제 교민 1세대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현지에서 뇌졸중을 겪게 되면 물론 영어나 현지 언어로도 재활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모국어인 한국어가 친숙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저희 언어발전소를 발견하시고 연락을 주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 고객의 10% 정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 등의 해외 교민들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한국어와 그리고 영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모델이 잘 적용이 된다면 해외에도 충분히 글로벌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사실 뇌졸중에 의한 장애한 언어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이라 보면 나중 같아서는 뭐 영어라 한국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네.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 호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해외에서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기업들도 스터디를 해보고 네네. 오히려 해외보다도 우리 한국은 정보화 수준도 높고 시니어들의 정보화 수준도 높고 그리고 IT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에는 국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네네. 네, 해외에서도 사실 뇌존상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부터 그리고 시니어 인지장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해외에서도 말 늦은 아동이나 네네. 아니면 선천적인 장애,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다른 쪽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그 플랫폼은 뇌경색에 의해서 어느 장애만 있느냐? 다른 쪽에 어느 장애는 적용성이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윤 대표님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도 네네. 아동은 안 하나요? 청소년은 안 하나요? 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뇌손상 성인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플랫폼에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네. 뇌손상 부위에 따른 최단기간에 최적의 재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노인 같은 경우 경도 인지장애나 네네. 인지 의사소통 장애 노인 그리고 학령기 발달 장애 아동까지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요. 관심도가 있습니까? 꼭 관련된 단체들이든가 이런 데서 관심도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처음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성인 언어 재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치료를 의뢰를 주셔서 사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네네. 2020년 2월에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한 이후에 정부 지원도 이제 많이 받았고 네네. 임팩트 투자도 유치를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장애 문제는 뭐든지 이렇게 비즈니스 상업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좀 고충이 없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명쾌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보통 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네. 언어재활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격 의료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상담가들이 상담을 제공하든 하는 것처럼 네네. 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명쾌하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윤 대표님께서 임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요. 저와 함께 공동 창업자로 이제 어려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성이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CTO, 임춘기 CTO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경도 인지장애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력이 있는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이 있군요. CTO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으로 그리고 파트너 치료사로 함께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들이 있습니다. 총 한 3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아실 만한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성인 전문 언어 재활사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 인력들을 모아서 성인 언어 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이렇게 고용 행태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오픈 날리지로 이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프리랜서로 파트너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보통 언어재활사 직군 1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0%가 여성입니다. 병원은 항상 풀타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와 병행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택 유연 근무가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파트너 치료사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언어발전소에서 치료를 하고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것이 사실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까의 그 언어의 자유하는 15,000분이 안 된다. 근데 환자는 한다. 그러면 사실 근데 이해관계자 분에 따라서 장애의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고객 맞춤형으로 하면 이 언어발전소의 사실 인력이 그걸 다 감당하겠느냐.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사실 전국에 있는 언어재활사가 저희가 제공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되면 성인 전문 치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문가 풀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풀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보유한 여성 언어 재활사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기업 역사가 짧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좀 상 몇 개 특이한 것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020년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언어 치료의 틀을 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그 업계에 있는 동료들, 언어 재활사들의 신뢰를 얻는 부분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어치료학과 교수님들, 재학생들, 현직 언어재활사들이 조금씩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7월에는 한국언어재활사 협회에서 공로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자체와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10월에는 저희가 본사가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동구 소셜벤처 혁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이쪽 분이 새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질문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자,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를 만나면서 저보지 마시고 시청자분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는 재활의 시작부터 사회 복귀까지 듣고 말하는 기쁨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소셜벤처 언어발전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관련된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